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김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건강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에 설탕물을 붓는 것과 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뜻밖에도 과일 합병증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산에 다니는데 왜 갑자기 당뇨가 오고 신장이 망가졌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제 병원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 중 혈당 이상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78%가 과도한 과일 섭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도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괜찮겠지라며 계속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60세가 기준일까요?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첫째, 췌장 기능은 젊을 때보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30대에는 포도당 100g를 섭취해도 췌장이 빠르게 반응해 혈당을 조절하지만 60대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2배 이상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둘째, 신장 필터는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해 칼륨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데 60세가 넘으면 이 필터의 구멍이 점점 막혀갑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불필요한 양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 간 대사 기능이 약해져 과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는 속도가 젊은이의 2배에 달합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처리되는데 60대 이후의 간은 마치 오래된 공장처럼 생산 속도가 느려져 있습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과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넷째, 위장 운동성이 30% 이상 감소하여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는 변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과일의 성분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급격한 혈당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젊은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지만 60대 혈관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뻣뻣해져서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 과일 4가지와 생명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분 후 여러분의 냉장고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 과일 첫 번째는 요즘 어르신들도 선물로 많이 받으시는 샤인머스켓과 고당도 포도입니다. 보통 포도는 씨까지 먹으면 항산화제라며 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은퇴 후 소일거리로 포도 농사를 도우며 매일 한 송이씩 드셨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5.8에서 8.0을 넘겼습니다. 이분은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지만 포도만큼은 건강식품이라 생각해 제한 없이 드셨던 것이죠. 샤인머스켓 한 송이 약 400g의 당도는 각설탕 15개와 맞먹습니다. 일반 포도도 한 송이에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당분의 대부분이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서 농축된 과당이 간으로 바로 전달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과당 섭취량이 50g를 넘으면 지방간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는 약 60-70g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좋은 성분이지만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포도를 과다 섭취하면 코피, 잇몸 출혈,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또 다른 환자분은 명절에 샤인머스켓 선물 세트를 5박스나 받으셔서 버리기 아깝다며 한 달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3kg 증가했고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만약 정말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송이의 14 정도만 식후에 천천히 드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여름의 왕 수박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박은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72로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설탕의 GI 지수가 65인데 수박이 그보다 높습니다. 이는 수박을 먹는 것이 설탕을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췌장이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여름날 더위를 식히려고 저녁 식사 대신 수박 반통을 드셨다가 새벽에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혈당을 내리려고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했고 그 결과 오히려 위험한 저혈당이 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수박 백지에는 약 112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어르신들이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보통 500g에서 1kg입니다. 이는 한 번에 560mg에서 1120mg의 칼륨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여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밤에 소변 보러 가느라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드신 수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이뇨 작용이 강합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박을 드시면 밤새 2-3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수박의 시트룰린 성분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에서 수분을 빼면 영양소만 남는 게 아니라 당분이 5배에서 8배까지 응축됩니다. 생포도 100g의 당분이 15g 정도라면 건포도 100g에는 약 6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양입니다. 말린 과일은 부피가 작아 무심코 계속 먹게 되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말린 과일을 하루 50g 이상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곶감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즐겨 드시는데 곶감 한 개약 40g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개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탕 7-8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 뇌졸중 예방을 원하신다면 말린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TV 보시면서 건포도를 습관적으로 드셨는데 한 달간 혈당 일지를 확인해 보니 건포도를 드신 날은 식후 혈당이 항상 250mg/dl을 넘었습니다. 건포도를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말린 망고나 말린 파인애플 같은 열대 말린 과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설탕을 추가로 입히는 경우가 많아 당분 함량이 80%를 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사탕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입니다. 감의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음식물 찌꺼기를 돌처럼 딱딱하게 뭉치게 하는 위석을 형성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감식 증디아이오스피와이알 오비지오에이알이라고 부릅니다. 60대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위석이 장을 막아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매년 가을이 되면 감으로 인한 장폐색 환자가 급증합니다. 작년 가을 한 달 동안만 저희 병원에 5명의 환자가 감으로 인한 위석 때문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환자분은 공복에 단감 3개를 연속으로 드셨다가 위석이 생겨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석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감은 장 운동이 느려진 노년층에게 만성 변비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유발합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장 점막을 수축시켜 장 운동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단감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단감에도 탄닌이 적게나마 남아있고 당분은 오히려 떫은 감보다 높습니다. 단감 한 개약 200지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곶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 농축에다 탄닌까지 남아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철분제나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감의 탄닌이 이들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60세 이후 생명을 살리는 약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60세 이후 최고의 보약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 속 식이섬유인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하루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를 약간 푼 물에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헹구면 농약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파괴되면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과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신선도도 유지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져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치매 위험을 40%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작되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액 마이너스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뇌에 직접 작용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고 보관도 쉽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한 1년 내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50-80지, 즉 한 줌 정도입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부족한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60대 이후 급증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3-6개월 후부터 시력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도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계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당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심장 건강에 좋은 올레산이 가득합니다. 올레산은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여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60세 이후 뻣뻣해진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은 사람들은 8주 후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3% 감소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지만 수박과 달리 서서히 흡수되므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의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E는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엽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통밀빵에 발라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르실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서 약간 말랑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과하게 익은 것입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2-3일 두면 적당하게 익습니다. 네 번째는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과 유방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훨씬 많습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올라가니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라이코펜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하루 토마토 2-3개 정도가 적당하며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수프 등 다양한 형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와 마늘을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구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분만 구워도 라이코펜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에 과일 섭취는 양보다 질, 그리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 과일 양은 자기 주먹 크기만큼만 드세요. 이는 약 200지 정도입니다. 사과 1개, 블루베리 1줌 또는 토마토 2개 정도의 양입니다. 과일은 아무리 좋아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과일 섭취량을 400지으로 권장하지만 이는 젊은 성인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절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이며 식후 12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과일의 산 성분이 빈위를 자극하여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후 12시간 뒤에 과일을 드시면 식사로 섭취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과일의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원칙 3 섭취 방법 셋째, 과일은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과일을 믹서기에 가는 순간 우리 몸에 유익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마시는 과즙은 사실상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으며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뇌에 포만감 신호를 주지 못해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치아가 약하시더라도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노령기 소화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원칙 4. 똑똑한 조합. 넷째, 과일만 드시지 말고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든 좋은 지방과 요거트의 단백질은 과당의 흡수를 한 번 더 지연시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사과 한쪽을 드실 때 아몬드 세 알을 같이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원칙 5. 약물과의 상호작용 확인. 다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과일의 궁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나 수박을,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포도나 망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약효를 유지하고 부작용을 막는 길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냉장고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포도 대신 사과 한쪽을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틈틈이 한 분 한 분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